여러분도 함께 아마 느끼셨겠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 많은 쓰레기를 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회용도 많이 썼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못했다가 일상에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초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온라인이나 이런 각자의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궁리하는 중에 저희는 또 과학관에 나와서 종종 근무도 했으니까 우리 과학관도 뭔가 나의 일상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료들을 만나보니까 동료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 과학관도 이제 그런 어떤 공통의 어떤 이제 의식들을 가지고 재작년 2023년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모색해 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첫 발을 막 뗀 상태여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책에 담아봤고요. 책을 읽으실 때 이런 배경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은 이제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고 책은 읽어보시고 책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굉장히 놀라운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22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한창이던 데를 좀 지나서 탄소 프로젝트라고 하는 다원예술 전시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는 보러 가봐야겠다. 미술관에서 도대체 탄소를 왜 얘기하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탄소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 내에 소재에 대해서도 또 아니면은 뭐 미술관 정책에 대해서도 뭐가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굉장히 에너지, 건축물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막 다 논의하는 엄청난 그 토론의 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한 군데를 갔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상상하는 미술관, 탄소 중립 미술관 이런 거를 이제 들으러 저는 듣는다고 생각하고 갔죠, 사실. 그런데 가봤더니 사실 워크숍이었어요. 다원예술을 고르시면 탄소 프로젝트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좀 놀라운 게 대학원생들이죠. 사실 연구원들이 미래에서 온 신문 기사를 저희에게 던져줬어요. 네. 그리고 읽으라고. 그래서 읽어봤죠. 네. 각자 나눠서 읽고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놀랍거나 신선하거나 좋은 기사를 고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빅맥이 6번째 리뉴얼을 하면서 빅맥에 대체육을 쓸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흥부갈비촌 광고가 있는데 역시 최고로 맛있는 대체육을 여러분께 옛맛 그대로 드린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밑에 보면 또 다른 광고가 있죠. 차원이 다른 호흡의 신세계 이런 광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여러 가지 곡물 위기, 곡물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곡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식물이 무기화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좀 머지않은 미래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이쪽은 탄소 배출권을 정부가 규제를 할 건데 문화예술계까지도 우리 같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까지도 니네 이제 규제 정책 마련해. 이제 니네 알아서 이제 저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돼라고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을 뿌려줬어요. 이제 혹시 들어가 보시면 그 QR코드 내에 있는 페이지에는 2061년으로 다시 좀 더 멀리로 다시 계산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그런 미래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남일 같지 않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를 현상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그냥 날씨가 덥고 끝나고 내지는 겨울이 춥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기사를 보고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그 미술관, 박물관이랑 정말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냐, 이 사람들의 상상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해볼 것들이 한 4개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림으로 한번, 아이콘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역시 그 울산가견에서 만든 4개의 시나리오였는데, 하나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 내지는 어떤 변화가 있는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일까요? 첫 번째 아이콘은 어떤 과학관일까요? 네, 소재가 막 로봇도 나오고, 고글도 보이고, 그죠? CD는 이제 있지 않은데 거의 CD가 나오네요. 그죠? 또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표시, 재활용 여러 가지 그 쓰레기통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이게 미술관 거였어서 어쨌든 그림 그리는 작품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은 뭐 태양광, 전지, 이제 패널도 나오고, 뭔가 평등하다 뭐 이런 거를 막 보여주고 있는 네, 동상도 나오고, 그 마지막은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예, 버스가 나오네요. 예쁜 버스긴 한데, 첫 번째는 디지털로 다 전환되는, 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이에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한때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 가상 그 미술관이라고 할까요? 가상 전시관들이 굉장히 다 서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천과학관은 옛날부터 그런 가상 과학관이 있었는데요. 사이트가 있었는데, 못 오시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360도로 촬영한 걸 보시면서 그 저희 맵 지도 앱에 있는 그 현장 뷰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100% 제로 웨이스트가 가능한 미술관, 뭐 과학관,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뭘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관람객이 버리는 쓰레기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 가벽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소요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전시가 끝나는 순간 버려집니다. 네, 그렇게 큰 쓰레기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아까 탄소 배출 규제를 하게 되면 너 1년 동안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니네 기관 지금 넘었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운영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휴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이 나는 이거 보고 싶어요 하는 것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과학관, 네, 아니면 찾아가는, 네, 보고 싶은 것들만 가지고 찾아가는 형태, 그런 것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까 싶긴 한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과학관이나 전시관들이, 특히 과학관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 좀 이전이에요. 그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들을 17개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지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16년에 유네스코에서 과학관협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2017년도에는 세계 과학관 정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회의에서 도쿄 의정서라고 해서 과학관에서 반드시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수행하는 역할을 해내야겠다라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는 아니고요. 교토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후 위기 관련된 협약한 곳이 맞고, 과학관끼리 한 곳은 도쿄입니다. 2017년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쓰다 보니까 우리 과학관 이전에 이제 이미 시작한 외국의 과학관들에 대해서 몇 군데 설명을 넣었는데, 저는 오늘 다는 소개해드리기 그렇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고요. 네, 한 세 군데만, 제가 보기에 세 군데만 여러분하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후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뭐 이름 자체가 기후박물관이니까 미션도 기후 위기를 알리고 실천을 하게끔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전시와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박물관은 놀라운 점이 건물이 없어요. 네. 왜? 기후 위기 시대에는 지금 건물을 짓느라고 뭘 발생하는 것보다 있는 건물 활용해서 다닌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관람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전시, 체험형 전시랑 그 다음에 토론회,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앞뒤로는 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다양한 토론회를 종종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박물관인데요. 사이트를 한번 같이 구경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고 클라이메이트 뮤지엄 그 사이트 내에 한 구역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시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벤트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기후 박물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이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정말로 이제 오피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이제 곧 그 오피스 정도는 마련을 한다는 소식도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신선한 그런 박물관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물관은 가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입니다. 네. 이곳을 가시면은 그 샌프란시스코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런 과학관이죠. 일단 친환경적으로 건물 자체를 지었어요.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건물들이 많이 붕괴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였을 때 처음부터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는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저런 지붕을 위에 마련을 해놓고요. 만들어진 건 1853년에 만들어졌는데 지진 피해가 있던 게 198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훨씬 전부터 이런 친환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건물을 재건축을 했고, 특히 이 지붕과 그 다음에 벽면 자체에 그 단열재를 이제 못 쓰는 청바지 같은 것을 받아서 단열재로 다 사용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온 건물이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 건축 쪽에서 주는. 그래서 LEED라고 하는 그 인증서를 받은 그런 과학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중간중간에는 사실 창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전지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도 하고 그런 좀 좋은 건물인데요. 뭐 안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자원순환 같은 것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가 사실 박물관 지구라고 부르는 다른 박물관도 다 같이 있는 굉장히 큰 파크거든요. 공원인데 그 안까지 오갈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또는 자전거나 아니면 달리기, 걷기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오게 되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많이 격려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관람객들도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갔을 때 좀 웃겼던 거는 다른 건 다 재활용 쓰레기를 아직도 미국은 잘 버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잘 쓰고 버리는데 일회용을 빨대는 절대 주지 않아요. 빨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다른 건 다 버리면서 빨대만? 이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보신 영상 같은 거에도 보면은 이제 거북이 코에 이제 그 빨대가 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빼내는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바로 바닷가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를 잘 뭐 처리를 한다 해도 해변으로 많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막기 위한 어떤 장치로 아예 안 쓰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비웃을 수 있죠.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높게 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 다른 과학관인데요. 시카고에 있는 필즈 뮤지엄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는 못 가봤는데 워낙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해서 많이 가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그린팀이라고 하는 TF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TF팀이 우리 과학관에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끊임없이 찾아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정원에서 텃밭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소양 기르는 차원에서 텃밭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람객들도 오셔서 텃밭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여기서 길러낸 것들을 식당에서 사용하고요. 네, 물론 이것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대부분 사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비건식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좀 친환경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도구도 막 친환경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외국은 이런데 그러니까 저희 과천과학관은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과천과학관 최근에 오시면서 이런 거는 좀 환경을 생각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수거하는, 네, 그런 컵을 이제 놓고 수거통과 함께 1,000원 보증금을 먼저 이제 받았다가 수거해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고 이런 지금 그런 걸 좀 정착을 했죠. 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많이 반발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텀블러 쓰는 문화가 많이 이제 지금 오늘도 텀블러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텀블러를 카페에 내도 당연히 이제 담아주시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친환경 그 전기차 충전 소가 많이 늘었죠. 저희 과학관에서 이제 많이 늘었고 그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 계획에 그런 걸 2030년까지 차근차근 해보겠다는 계획을 여러 가지를 세우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된 2023년에 직원들끼리 각 부서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루에 이렇게 오전 오후를 나눠서 열심히 좀 압축적으로 이제 연수도 진행을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단계가 사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기본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저희 그 브랜드 기획전이 탄소 시그널이었는데 탄소 시그널은 주제도 탄소였지만 탄소 순환이고 그랬지만 전시 자체도 저렇게 다시 분해해서 원래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를 쓰던지 아니면은 이제 순회 전시를 전국적으로 갈 수 있게 해서 한 번만 전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끝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브랜드 기획전들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따끈따끈하게 개발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를 이제 활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3년에 재작년에 이제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또 저희 관람 많이 오시는 학부모님들, 교사분들,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역시 하루 종일 압축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러면서 논의를 한 거죠. 네, 과학관도 논의하고 기후위기도 논의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정책이 한 7개가 나왔었는데요. 7개의 패키지가 나왔는데, 그 정책 7개 패키지 중에 작은 전략 하나를 작년에 한번 시범으로 해봤어요. 오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버릴 게 없는 미래 과학 상점이라고 해서 기념품점을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꿨던 거는 사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 가능을 같이 읽어 나가는 그런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과천과학관이 되었으면 하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정책 패키지는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더 크게 또 저희 단계별로 수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